네,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표로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흔들기가 한참 진행 중이고 특히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 하셨던 정진석 의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엄청 공격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막 육모방방이 사진?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받았다면서 막 이거 사진 올리고 그다음에 정 의원은 선배의 조언을 개소리로 치부한다며 뭐라고 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1년 내내 흔들고 싸가지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진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하는데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총재님 네. 기억 안 나요? 어떤 우리 대선 전에 우리 대선 끝나면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쫓으려고 할 거다. 네. 그때 우리 판단과 네. 예상이 맞은 거죠. 그 수순에 있는 거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네. 자기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네. 당을 장악해서 2024년에 자기 사람들로 공천을 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7년에 자기네들 힘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죠. 그 차원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달까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 네. 선 자기네들의 계산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조기 사퇴를 하면은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열면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임기 1년만 채우고 공천권이 저 사람들이 없어요. 계산을 다 끝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6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로 가고 내년 1월 달에 딱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임기가 2년 시작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냥 여기서 끝내고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죠. 네. 그거를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맨 거죠. 윤리위원들한테 네. 우리 윤핵관들은 이준석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24일 날 알아서 정리해. 그런 사인. 네. 또 하나는 이준석 날아가면 내가 당대표 해야지.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순. 네. 전 그렇게 봐요.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랑 저렇게 볼썽사납게 멱살을 잡고 있는데 본인 당대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 얘기했잖아요. 정진석 의원은 그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격화시킨 거잖아요. 뭐 추태에 가깝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준석이도 이거 너무 이렇게 또 심하게 또 이준석 대표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붙는 모양은 보이는데 저는 이 사태의 시작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서 네. 이야기를 했던 날로 돌아간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했던 예언은 뭐 그 말씀대로고요. 네. 그때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안철수 위원장하고 인수위 거의 맞춰갈 무렵에 장제원 실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당으로 복귀하는 사인이 나오죠. 네. 그러고 이상하게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거라는 얘기가 같이 돌았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러고 있던 공동포차에 나와서 제가 네. 이번 8월에 봐라. 8월에 전당대회 할 거다. 근데 말씀처럼 이제 뭐 비대위로 간다면 뭐 제가 그것까지는 뭐 당규를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때 장제원 실장 그 당시 사인을 줄 때는 이준석을 쳐내는 건 기정사실이 돼 있는 거고 네. 안철수 위원장님 가면 당대표 등 이런 정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서로 사인이 오고 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의 당 복귀가 곧 당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당대표 선거가 있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고요. 네. 동시에 그 전에 있었던 4월에 있었던 윤리위원회 소집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어떠한 팩트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선거 전인데 당대표의 징계를 개시한다? 네. 그러고 두 번째 회를 또 언제 잡아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로 잡아놨다가 원래? 예. 네. 어영부영 선거 이기고 나니까 또 어영부영 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니까 24일 또 연기를 한다? 그러고 이제 여당 관련자들은 다 일제히 나와서 경찰 수사 결과 어쩌고저쩌고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당 조직이었다고 하면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물어보면 약간 뻔뻔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조사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얘기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성상납은 받은 건 맞지만
공소시효가 도과해서라든지 하여튼 뭐 나오면 그때 정광석처럼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여러 안철수의 복귀가 당대표 선거랑 연결됐던 정황, 그 다음에 윤리위의 기해한 날짜 선정 및 소집 이런 절차들을 보면 윤핵관이 기획한 일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집행 못할 일이죠, 이건. 근데 지금 약간의 두 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치려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윤핵관이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거고, 이제 김 작가님은 윤핵관의 뭔가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차지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건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죠. 예, 그럼 안철수 위원장의 뭐 폐기라기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예, 그쪽은 우리가 알 일이 아닌 거죠. 아니 안철수 배지 달아줬잖아. 좋은데 공천 줘가지고 그걸로 빚 다 갚았어. 끝. 당대표 넘보지 마. 당대표는 우리 윤석열의 핵심. 넘보지 마는 게 아니라 나오세요. 출마의 자유가 있는 날인데 나와 보시죠. 이렇게 되겠죠. 네, 나오지만 우리가 밀어주진 않겠어. 뭐 이런 그런 거죠. 우리가 직할 통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당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실무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국민의당한테 공천권을 주겠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은 했지만 아직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야라고 보는 인식들이 그런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압력의 분산인데 윤핵관들은 자기들이 정부 요직이나 대통령실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 그림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우리 장 교수님 알고 계시지만 서울의 모지역구의 공천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출마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가볼 병이 있는 데인데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그러지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결별한 채 관료 정부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멀어지고 윤핵관들이 차지할 건덕지는 정부에 높고 당에만 집중되는 상황. 그럼 이 파일을 안철수와 같이 나눌 수 없다고 안철수 밀어내고 이준석 당연히 밀어내고 이 당만큼 오롯이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으로 2024년 보는 게 아닌가. 전 이런 흐름으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윤핵관이 당권을 잡겠다라고 했으면 그 대표는 누구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진석 의원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썩 신뢰를 보내는 것 같진 않아요. 될 것 같아, 둘은. 네. 근데 이번에 정진석 의원은 아주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정진석 의원이 진짜 윤핵관이냐, 윤핵관의 좌장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좀 의문도 있는 것 같고요. 있는데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처음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우성동 좌진석 그만두고 나서 정치해라. 우리가 잘 모시겠다라고 제일 먼저 일성을 날린 게 정진석 의원이 맞아요. 충청 대망론. 그렇죠. 띄우면서 핵심 관계자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인위적으로 무리해서 쫓아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과 젊은 분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법대로. 근데 아직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건을 갖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걸어서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 그 집단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정말. 저 지금 법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당대표는 서울대 법대 할 겁니다. 법대로, 서울대 법대로. 누가 했지? 권영세는 지금 장관이시잖아요. 권성동? 아니, 권영세 의원이 내년 1월에 돌아서 당대표 할 거예요. 그럼 장관을 그렇게 짧게밖에 안 해요? 당대표가 공천받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지금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통일부 장관은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보내니까 갔지. 근데 저는 당대표를 한다면 권영세 의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고 검사고 대통령하고 뜻도 맞고 당내 신망도 있고. 권성동 의원이 딱 한 이틀 이준석 대표 견제 딱 하고 딱 치고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 써! 막 이렇게. 이건 본인도 혁신이 성급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빠졌냐면 네. 이제는 내가 비대위원장 해야 되니까. 당의 네. 화합을 위해서. 무섭다. 아니 근데 그러면 두 분은 약간 윤리위가 이제 24일 날 열리는데 윤리위에서 이준석 징계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대통령이 정할 문제니까 봐야죠. 아, 대통령이 정한다? 그러니까 내일이 그래서 저는 분기점이에요. 내일?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일 지도부 오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내일 대통령께서 자, 국민의힘 당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왜냐면 보통 지도부랑 대통령이 만나면 대통령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힘 실어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로 이거냐 그거를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내일을 주목해라. 내일 워딩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보십시오. 아, 우리가 이렇게 근데 대통령 워딩 하나하나에 이렇게 운명이 갈리고 그래야 되나요? 어쩔 수 없어요.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